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아프리카 남부에서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역대 최악의 변이 가능성이 경고됐는데요. 발견된 지 보름도 안 된 상황에서 WHO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B.1.1.529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했습니다. WHO는 또 지난 11일 첫 보고된 새로운 변이를 오늘 우려 변이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사례보다 수개월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WHO가 이렇게 빠른 대응에 나선 이유는 이번 신종 변이가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악의 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이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만 32개의 유전자 변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한 전파력이 특징인 델타보다도 2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새 변이가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기반을 두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극적으로 다른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다며 이전의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 면역과 이미 출시된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면역 반응을 모두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발로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생물정보학 및 시스템 생물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에이즈 환자에게서 신종 변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면역력이 저하된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면서 항체를 피하는 쪽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8개국을 오는 29일부터 여행 제한 지역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행 금지는 포함하지 않고 미국인을 포함해 합법적인 영구 체류자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변이가 백신의 면역 반응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가 커집니다. 제약사 바이오엔텍은 오늘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2주 안에 데이터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바이오엔텍은 오늘 전문가들의 우려를 이해하며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시작했다고 밝히고 늦어도 2주 안에 테스트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텍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에 관찰된 변종들과 상당히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라비구타 케임브리지 교수는 기존 델타 변이가 높은 전파력과 중간 정도의 면역체계 침투력을 보유한 반면 새 변이는 잠재적으로 전파력이나 침투력 양쪽 모두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바이오엔텍은 만약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을 통한 면역 생성 체계를 피해갈 경우 6주 이내에 백신을 재설계하고 100일 이내 초기 제조분을 선적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를 위해 기업들이 규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성, 내성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알파, 델타 등 변종별 백신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19 신종 변이 공포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은 올 들어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제 유가도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05.04포인트 떨어진 34,899.3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1,000포인트 이상 밀렸다가 낙폭을 약간 줄인 가운데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106.84포인트 떨어진 4,594.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53.57포인트 떨어진 15,491.66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2.53%,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 2.27%, 나스닥은 2.23% 하락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오후 1시에 폐장한 오늘 증시는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처럼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새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에 투자자들은 공포에 찔린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3대 지수의 낙폭은 지난 1950년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가장 컸다고 전했습니다. 새 변이가 겨울철을 맞아 세계적으로 확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1.52%로 12bp 급락했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8% 이상 급락 중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3.06% 폭락한 배럴당 68.15달러에 마감해 70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열린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는 2년 만에 정상적으로 전통의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1924년 시작된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올해로 95회째를 맞았는데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 등 몇 차례만 제외하고 매년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4,500명의 자원봉사자가 15개의 거대한 헬륨 풍선을 날리고 색종이 조각을 던지며 퍼레이드를 빛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센트럴파크 서쪽부터 헤럴드 광장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퍼레이드는 완전함을 되찾을 것이라며 우리의 재탄생을 알리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방역을 위한 지침은 강화됐습니다. 퍼레이드 스텝과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했고 마스크 착용도 요구됐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은 없었지만 주최 측은 코와 입을 마스크로 가릴 것을 권장했습니다. 퍼레이드 행사에 수천 명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항공기 이용객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24일 미 전역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항공객은 2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제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는 교통안전국이 집계한 결과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4일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항공 이용객이 230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의 2배 규모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 전날에는 110만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교통안전국은 올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약 2천여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미국 자동차협회는 올 추수감사절 연휴에 5,340만 명의 미국인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13% 증가한 수치로 2019년에 9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폴라트위델 미 자동차협회 부사장은 이번 추수감사절은 지난해와 많이 다를 것이라며 국경이 개방되고 새로운 보건 및 안전지침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할 준비가 된 미국인들에게 여행이 다시 한번 상위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7일간의 미 전역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 5천 명을 넘기면서 2주 전보다 24% 증가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확진자가 더 급증하는 건 아닌지 당국은 환자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4일 기준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24% 증가해 9만 5,169명을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11% 늘어난 5만 1,601명이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4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환자 상승세는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이 이끌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8,000명을 넘었고 매사추세츠주와 일리노이주에서는 2주 전과 비교해 신규 환자가 각각 80%,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네소타 등 20여 개 주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발병률이 5%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미시간주는 비상의료 사태에 직면하면서 주정부는 국방부에 비상의료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현지 최대 병원인 스펙트럼 헬스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의료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이런 확산세 속에 AP통신은 많은 미국인이 추수감사절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보건당국은 2회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의 경우 추수감사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환자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최고 의학자문역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코로나 환자 증가 추이가 예상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 긴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부에서도 물가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준이 24일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참석자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계속 높을 경우 현재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기준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테이퍼링에 관한 적절한 정책 조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유연성 유지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월 150억 달러 이상의 자산 매입 축소가 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조정하기에 더 나은 입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달 2일에서 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시작을 공표하면서 우선 11월과 12월 15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고 상황에 따라 축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 내용에 비춰볼 때 연준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사록은 물가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의가 위원회 내부에서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시작 결정이 금리 인상의 직접 신호는 아니라고 했던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연준의 행보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조맨친 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캐나다와 텍사스를 연결하는 키스톤 엑셀 송유관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조맨친 상원 의원은 지난 24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책임감 있게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로부터 하루 90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키스톤 엑셀 송유관 복원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맨친 의원은 에너지 자립에 관한 문제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에너지 안보를 오펙 플러스와 같은 외국 행위자들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캐나다 엘버타에서 텍사스까지 총 1,800km 길이의 송유관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맨친 의원은 지난 2월 공화당 편에 서서 키스톤 엑셀 송유관 사업 폐기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맨친 의원은 송유관은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운송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 사업은 미국에게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되는 공급망 차질에 올해 소비자들은 어느 해보다 일찍 연말 쇼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월 들어 지난 23일까지의 온라인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도비 디지털 경제지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소비자들의 온라인 지출은 722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성장했습니다. 어도비는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전인데도 소비자들이 공급망 이슈를 우려해 일찍 연말 쇼핑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으로 모든 상품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도 상승하면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연말 쇼핑 성수기에는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테일러 슈라이너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 이사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우려가 겹치며 이미 지난해보다 20%를 더 지출했다며 전자제품과 같은 인기 품목이 계속 품절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1순위가 아닌 선물 구매로 타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도비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쇼핑액이 2,07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에는 쇼핑액이 1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판매와 할인 제공 감소에도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그간 온라인 쇼핑에 밀려나던 오프라인 매장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쇼핑과 결합해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롭게 개장하는 매장 수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자문회사인 IHL 그룹이 유통체인 900여 개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폐점수를 뺀 개장 예정 점포 수는 4,361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새롭게 문을 연 매장 수가 폐점하는 매장 수보다 많은 겁니다. 개점 매장 수에서 폐점 매장 수를 뺀 순 개점 수는 2017년 6,390개에서 2018년 마이너스 1,139개, 2019년 마이너스 649개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에는 폐점 수가 개점 수보다 6,573개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추세가 뒤집힌 겁니다. 업계 관계자와 애널리스트는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가치를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을 꼽았습니다. 업계 임원들은 고객들이 물건을 사기 전 실물을 보려고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고 챗봇 대신 인간의 도움을 받길 원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는 친구들과 함께 쇼핑한다는 오프라인 매장의 사교적인 측면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프라인 매장이 전자상거래 주문을 처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장이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받아가거나 반품하는 장소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등으로 건물주가 임대계약 요건을 완화한 점도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 케빈 오코너는 지난 25일 후속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떼냈던 용종은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전암성 병변인 관상 선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코너 주치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지난 2008년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제거한 용종과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만 정기적 추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코너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6페이지 분량의 결과서를 통해 그의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 건강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의 출처를 확인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가려내는 것을 전담하는 새 정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부서는 비행물체 식별 및 조율관리 그룹으로 이름이 지어졌고 최근 20년 사이 보고된 140여 건의 미확인 공중현상과 지난 여름 정부가 발표한 사례들을 직접 다루게 됩니다. 이 부서는 미확인 공중현상이 외국의 공격 징후인지, 대기 이상 현상인지, 센서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외계 생명체에 의한 것인지 등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조사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국방부는 새 부서가 정보 및 보안 담당 차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4일 연방정부가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쪽에 있는 12개 터빈으로 구성된 풍력발전소를 승인함에 따라 롱아일랜드 동부 지역에 전력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 청정 에너지 전환 목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내 해상 풍력 발전으로 30기가와트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우스 폴크 윈드라고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약 7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13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무탄소 자원으로부터 얻으려는 뉴욕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최초의 풍력발전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 모든 사업체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4시간의 유급병가를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안전 및 유급병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뉴욕시 모든 개인 사업체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 신분의 직원에게 자녀당 4시간씩의 추가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의 백신 접종 현장에 동반하거나 일시적인 부작용으로부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